괜히 댓글로 뭐 대만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진짜 언젠가 어디서든 여러분이 남겼던 악플이나 나쁜 이야기들은 대만에서도 듣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면 조금 경계하고 보는 그런 것들은 대만 사회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나쁜 전략이지만 이런 것들은 한국도 빨리 배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대만 이야기 전하고 있는 바른애국 생활입니다. 제가 요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유튜브에서나마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대만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대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좋고 안 좋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이야기만 나오면 대만을 진짜 싫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대만이 뭐 한국을 좋아하는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실 것 같고, 오늘은 정말 역지사지로 그래 대만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가정하고 대만은 한국을 왜 싫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대만이 한국을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일단 이해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한국은 왜 대만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에서도 진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은 한국을 왜 싫어할까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만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저는 대만에 오기 전까지 대만이 섬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중국 어딘가 붙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필리핀, 중국, 뭐 홍콩, 그리고 한국, 일본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대만이랑 조금 동병상련을 겪고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 덜할 수도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만과의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옆에 있는 한국 그리고 일본이 될 텐데요. 특히 한국은 대만과 겹치는 산업 구조, 뭐 인구 구조, 생활 구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경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이 인구가 적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산업 구조가 겹치게 됩니다. 한국이 잘 나가면 대만이 못 나가고, 대만이 못 나가면 한국이 잘 나가는 상황이 조금 이어졌었는데요. 삼성이 지금은 좀 위기라고 하지만 TSMC와 삼성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인력 빼가기, 송사, 삼성이 TSMC를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대만 사람들을 자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대만 사람들의 자랑이자 먹거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 질투와 경계는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삼성이 위기를 겪고 TSMC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만 TSMC가 삼성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대만을 조금 더 싫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당교도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먹거리가 됩니다. 한국만 당교를 한 건 아니지만요, 당교를 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가장 건드릴 수 있는 만한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의 마지막에 한국이 당교를 하고, 그 당교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대만이랑 당교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한국에 가졌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모든 서름이 한국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국이 꼭 배워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대만을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 한국의 당교로 인해서 엄청난 미움을 받는 데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정부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이랑 단교를 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서름을 한국으로 전가될 수 있게 대만 미디어, 대만 정치와 계속 결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올 분노와 화를 모두 한국에 쏠릴 수 있도록 힘을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처럼 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한국은 단교를 했던, 그리고 단교도 아주 매너 없게 했던 나쁜 국가라는 미운털이 박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사실 우리나라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국 상황도 막 세련돼 있고 전략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진짜 멍하니 있다가 한데 얻어맞은 격이 아닌가. 그리고 얻어맞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전략이지만 이런 것들은 한국도 빨리 배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도 쓸 수 있도록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훑어 넘고 가겠습니다. 스포츠에서 뭐 부정부패를 많이 한다.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오절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다. 여자를 때린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성형수술을 하기를 좋아한다. 드세다. 고집이 많다. 별나다. 불평이 많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몇몇의 대통령 사례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이상하다. 탄핵을 좋아한다. 정치가 불안정하다. 진짜 온갖 안 좋은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사실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어떤 걸 이유로 한국을 싫어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것에는 당연히 그 저변에 한국에 대한 막연한 반감, 막연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편승해서 대만 정치인들과 미디어들도 괜히 한국 이야기들을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반한 키워드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먹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괜히 겹직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똑같습니다. 미디어도 뭐 일본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 한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또 잘못했네 이렇게 정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뭐랄까요, 장미가 뭐 파란색이다라고 하면 장미가 왜 파란색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거부감을 갖지만 장미는 뭐 옅은 파란색이다 뭐 그래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또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보잖아요. 괜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또 그랬네 하면서 큰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미디어도 뭐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리적이라거나 사회적인 공통점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경계심이 조금 더 쉽게 생겼고 그 경계심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통해서 대만 사람들 기변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조금 경계하고 보는 그런 것들은 대만 사회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전은 여러 번 이어진다면 이런 경향을 조금씩이나마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사람이 한국을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이가 좋을수록 중국도 오히려 다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는 대만을 친하게 지내고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만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됐지만 지금만큼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대만의 젊은 세대들에게 심어주기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한국 문화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이너 같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만에서 진짜 메이저 플로우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을 접하는 상황에서 뭔가 큰 반전을 통해서 한국은 대만의 편이다. 한국은 대만이랑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10년 전, 20년 전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호감보다는 지금은 정말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큰 반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대만에 대해서 아부해야 된다, 중국을 버리고 대만이랑 친해져야 된다, 중국이랑 싸우더라도 대만이랑 친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은 노력으로
정말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로 안 할 필요가 없는 거래인 거거든요. 사실 뭐 이런 건 나라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여행을 오가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괜히 댓글로 뭐 대만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진짜 언젠가 어디서든 여러분이 남겼던 악플이나 나쁜 이야기들은 대만에서도 듣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국가 간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두 국가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과 대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나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꼭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즐거운, 더 재밌는 다음 대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